S&P 500이 사상 최고치 갱신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4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플러스 0.65, 나스닥 플러스 0.81, 다우 플러스 0.13, 러셀 2000 플러스 0.16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고문적인 것은 초반에 강한 상승세,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 11시 조금 전에 10시 한 반 정도부터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는데, 자, 이 매도 물량을 무너지지 않고 받아 올렸다는 거죠. 그쵸. 한 1시간 정도 나왔던 매도 물량을 자, 점심시간부터 받아 올리더니 결국은 플러스로 4대 지수를 모두 마감시켰다고 하는 것. 자, 일단 오늘은 장부터 분석을 좀 해드리고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테슬라, 스페이스X 소식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예상을 하회한 PPI, 생산자 물가와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층 완화되면서 이제는 동결이죠. 동결이죠. AI 투자에 따른 기술주 강세가 이어져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예상보다 약한 생산자 물가 지수 PPI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7월 PPI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해서 예상치인 0.2% 상승을 밑돌았는데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0.2% 올라 예상치 0.3%를 하회했습니다. 어저께 발표된 CPI에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연준이 9월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동결의 못을 박는 지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비농 나왔죠. 실업률 나왔죠. 그저께 CPI 나왔죠. 오늘 어저께죠. 그죠? 오늘 PPI 나왔죠. 4개 지수가 모두 다 금리 동결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일단 수치상에 조금 의심적인 데는 있지만 지금 상황을 일단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현행 3.5에서 3.75로 동결할 가능성을 63%가량 반영했습니다. 현재 물가 상황은 여전히 실적이 주도하는 시장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물가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실물 경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이 상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CPI와 PPI의 점진적인 둔화는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CNBC가 말했는데요. 다만 자, 케빈 러시 연준 의장이 물가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여전히 변수는 아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러시가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한테 혼나려고? 그러지 않죠. 국제 유가가 2% 넘게 떨어진 것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췄습니다. 브렌트유는 2%가량 하락한 배럴당 87.07달러, WTI는 2.4% 떨어진 81.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자, 기술주에서는 AI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샌디스크 13.7%나 급등했습니다. 나이스. 마이크론은 4.2% 올랐고요. 자, 하이닉스도 7.3%나 뛰었습니다. 메타는 2.8%, 마소는 1%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이 새롭게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5.4%나 급등했습니다. 야, 빌 에크먼도 대단하네요. 한 2년 전에 넷플릭스 잘못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손절하더니 또 들어갔어. 역시 상남자. 최근 마소와 아마존은 빅테크가 강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완화됐는데요. 자, AI 실적 주도 기술주 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버블이 아니라 실적 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날 실적 발표 이후 19% 급등했던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는 1.3% 하락했고요. 일단은 시스코 매출 전망이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8.4%나 급락했습니다. 꼰대 기업들은 요즘 쉽지가 않죠. 그렇죠. 얼마 전에 IBM도 커밍아웃 했잖아요. 세레브라스도 실적 발표 이후 12% 가량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발표됐던 아마트, 실적 괜찮게 났는데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컨콜이 진행되고 있는데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노버의 예상을 웃돈 실적의 PC 관련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델은 2.1%, HP 6.9% 상승했고요. 코치 모회사인 테피스트리는 부진한 연간 매출 성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16% 넘게 폭락했습니다.
자, 이날 S&P 500이 11개 업종 가운데 7개가 상승했는데 통신 서비스가 1.56%로 올라 가장 강했고요. 부동산이 약 1.34%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 섹터. 그다음 오늘은 뭐 아마존 빼고는 M7 주식들이 어떻죠? 시장을 떠받치고 있어요. 팔란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4.66%.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가는 거거든요. 자, 이 선두 주자에 테슬라가 있었다는 것. 3.80%. 어떻습니까? 여기 파랑파랑파랑, 그렇죠? 얼마 만에 보는 테슬라의 파랑파랑 악어법도 출연했네요. 자, 플러스 3.80% 마감한 339.96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애프터마켓도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100억 태양광 공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겁니다.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테슬라가 텍사스주 포드밴드 카운티에 101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셀 모듈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세제 혜택을 신청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사업 확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원자력 및 에너지 전환 모멘텀에 차마트, 팔리, 하피티아 등 주요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태양광, 에너지, 원자력 분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며 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계신 분들, 우리가 유튜브나 TV 틀어보면 테슬라 에너지에 대한 광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테슬라 에너지 센터에서 뭐 가정에서의 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이쪽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정말 공을 들이고 있고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운행 규모가 여전히 100대 미만에 머물고 있다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무엇일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좀 급하죠, 블랙. 시간 기다리면 되는데. 2025년 머스크의 보수가 테슬라 평균 직원 대비 250만 배 달한다는 보도와 함께 그가 최근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물류 비용 변화 속에서 월마트, 페덱스 등 주요 유통 물류 기업 간의 실적, 주가 향방이 현재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이 새 AI 모델인 제미나이 3.7 플래시를 내놓았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코딩과 업무 자동화에 특화된 경량 모델인데요. 다만 시장이 기다려온 플래그십 제미나이 3.5 프로 출시 시점을 이번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시간 13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공개한 제미나이 3.7 플래시 모델을 자율형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을 겨냥한 저비용 선택지로 내세웠는데요. 사람의 개입을 줄이면서 작업을 계획하고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 여러 단계의 업무를 처리하는 용도입니다. 제미나이 3.7 플래시는 3.6 플래시 출시 3주 만에 나왔고요.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디버깅과 문제 해결, 실제 배포 가능한 코드 생성 등 코딩 작업에서 성능이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착한 가격이 나왔네요. 연말까지 입력 100만 토크당 75센트, 출력 100만 토크당 3.75달러의 도입 요금을 적용합니다. 3.0 플래시의 무려 절반 수준입니다. 이 모델은 구글의 독점적 AI 에이전트인 서비스 제미나이 스파크에도 곧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구글 AI 프로와 울트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160개국 이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자, 관심은 여전히 제미나이 3.5 프로에 쏠려 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가 엔스로픽, 오픈 AI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지난 7월 3.5 프로를 파트너사와 함께 시험 중이며 곧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는 10월 IPO를 앞둔 10월 달에 여러분 IPO 상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엔스로픽 얘기입니다. 챗GPT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 가치가 2조 달러, 우리 돈 2,8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엔스로픽의 연 환산 매출이 연말까지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초 대비 10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서 상장 시의 현재 몸값의 2배 이상을 인정받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엔스로픽은 지난 5월 기업가치 9,6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경쟁사인 오픈 AI를 제치는 기염을 토했죠. 하지만 미 행정부의 거듭된 마찰과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무부의 수출 통제 조치 등 정치
규제적 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표 모델의 이용료가 오픈 AI보다 2.5배 이상 비싸고 성능을 빠르게 추격해오는 저렴한 중국산 모델로 이탈하는 기업 고객들도 늘고 있죠.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강력한 성능과 시장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엔트로픽이 AI 업계 선두주자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대규모 IPO를 추진하고 있는 오픈 AI도 기업 고객 대상 매출 성장을 이끌어온 최고 매출 책임자 CRO를 1년도 안 돼 교체해버렸습니다. 요즘 뭐 시간을 많이 안 주죠. 오픈 AI는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지의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인 달리 라직을 신임 CRO로 임명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라직 신임 CRO는 주요 정보기술 기업에서 영업 조직을 이끌었던 베테랑입니다. 라직의 영입에 따라 지난해 12월 세일즈포스에서 영입했던 슬랙 최고 경영자 출신의 데니스 드레서는 불과 8개월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는데요. 오픈 AI는 데니스가 이임 기간을 거친 뒤 새로운 회사를 찾기 위해 오픈 AI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이거는 늘 하는 말이고, 자, 지금 미국 AMD도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습니다. 오늘 AMD 어떻게 움직였나 볼까요? 플러스 0.02. 오늘 같은 날 못 간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와 GPU 사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선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MD는 50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무담보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번 발행 규모는 회사의 기존 장기 부채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AMD의 올해 3월 말 기준 장기 부채 원금은 32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달을 단순히 회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신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측은 확보한 자금을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GPU 사업 등에 전략적으로 투입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 대항마로 떠올른 AMD는 몸집 확장이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에 GPU로부터 중앙처리 장치인 CPU, 여기에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까지 하나로 묶어 파는 첫 렉 단위 AI 시스템 헬리오스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와 정면 승부를 예고하기도 했죠. 월가에서는 신제품 출시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AMD의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다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호평이 나오기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흐름을 놓치세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쩐의 전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그간 가성비를 강조해온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가 주력 AI 모델의 피크 시간대 출력 토큰 이용료를 4배 이상 인상합니다. 아니, 싸게 만들었다면서 왜 인상하지? 그러니까 뭔가 좀 있죠. 자, 일본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일명 미수라 그러죠. 신용 거래가 연초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니온 게이자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일본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신용 거래 규모는 123조 엔이 나옵니다. 6개월 만에 2배로 증가한 모습이죠. 자, 이와 관련된 통계가 집계가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였던 지난 6월과 같은 수준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일단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굵직굵직한 뉴스를 중심으로 좀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자, 오늘 아침에 재팟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복권 이야기입니다. 총 금액이 무려 1조 5천억. 1조 5천억. 야, 여러분 사이즈 크죠? 전 세계에서 복권하면 또 미국 복권이죠. 이번에 어디서 나왔냐면 일리노이즈.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즈에서 나왔습니다. 야, 로또 나온 게 일리노이즈가 이번에 3번째라는데 여러분 복권 사러 일리노이즈 가야겠나? 자, 여러분 9개월째 지금 요 보도는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미국 항공모함 링컨함 항공모함에서 이따라 아침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링컨함 승조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갑판에서 투신을 시도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공모함을 지금 교체했거든요. 근데 항모의 교체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좀 상황 자체가 빨리 전쟁이 끝나야지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원자 살겠다고 지금 총알바지로 지금 비행기 갈아타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있는 트럼프가 리더십이 거의 바닥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변함없이 지금 스캘핑 초단타 클래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힘든 장 짧게 이익을 하지만 누적 이익을 극대화해서 가야겠죠. 오늘 시장을 정말 떠받들었던 샌디스크라든지 뭐 할 말 참 많은데요. 예. 이런 종목들은 진짜 저희 미주노 공부방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주목하고 또 함께 사냥하는 종목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12기 공부방 12기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 모집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하고 1차 합격하고 기다리시잖아요. 공부 12기 학생들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무책임하게 새로운 신입생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기존 학생들, 현재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존 학생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우선순위로 더 영순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일단 초단타 클래스는 공부방 지원과는 또 별개의 클래스입니다. 일주일 집중 수업하는 거고, 일단 밑에 보이는 저기 이메일로 지원하시고요. 그러면 8월 안에는 개강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 수업하는 건데 날짜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VIP 멤버십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종목 추천 오늘 영상 올라가거든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면 좋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